그때 나이가 이제 27살. 최종 학력 고졸. 토익 시험을 쳤는데 980점을 딱 받은 거예요. 점심을 못 먹을 정도의 이제 바쁨이랄까? 신소방님,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라고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신소방이라고 하고요. 36살.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영어 강사 2년, 간호사로 2년, 그리고 소방 공무원으로 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대 준비인데, PT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는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좀 붐같이 PT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약간 공무원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온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척도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유로. 2년차 정도 되면서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제가 3년차로 갔을 때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내년에 28, 29인데 계속 내가 여기 있다가 쭉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발이 묶여서 공부하는 건 아닐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 최종 학력 고졸.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자존감이 되게 바닥을 쳤었던 시절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그만뒀을 때 그 경력을 새로 이어나가기가 그렇죠. 다른 되게- 취업을 준비할 때 사실 쓸모없는 기간이 돼버리니까. 그쵸. 대기업 간 친구들도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다들 잘 일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조금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방에서 한 2달 정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책장 속에 있던 영어 책을 딱 보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영어 문법책을 사서 공부하게 되고 토익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 이제 670점, 820점 이러다가 980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희망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좋은 유의미한 성적을 이제 거두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유일한 살 길이구나. 영어 점수만큼은 내가 잘 받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네. 어떤 작은 성취감을 느끼셨던 거네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택배일, 상하차, 서브웨이, 전단지, PC방 이런 일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이제 형들을 초빙해서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그때 무료로 학원을 대관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어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빨리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리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주변에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제가 돈을 받으면서 가르쳐줄 실력은 안 되니까 그때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막상 그렇게 일을 벌이고 나니까 내가 인강을 들어야 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문법 영상을 보면서 그 말 하나하나를 똑같이 따라했죠. 대사를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걸 달달 외워서 수업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사가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거든요. 또 수강생이 줄어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학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적성에도 맞는 간호학과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직장 자체가 취업이 되게 잘 되는 직종으로 제가 그때 알고 있어가지고 그 학교 입학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유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하면서 퇴근해서 이제 남는 시간에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죠. 원하는 시기에 딱 합격이 되신 건가요? 첫 번째는 낙방했고 2년차 때 학교 3군데 정도 합격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자금, 생활비를 제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 받았고 대출 받으면서 야간 일을 병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던 제안해 주셨던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편한 길만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신입생들에 비해서 제가 한 7살, 8살 정도 제가 많았거든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가 몇 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병을 취업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매력적인 이제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되고 이제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노인, 청년, 그리고 아동 이렇게 3개를 취득했던 것 같고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컴퓨터 자격증은 한 4개 정도 취득했던 것 같아요. 저 컴퓨터 자격증은 또 간호사랑 연관이 좀 있나요? 그 컴퓨터로 수행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조금 더 따뜻하고 봉사심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BBB 코리아라는 곳에서 외국인을 통역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무료급식에서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이제 체력적으로 강인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런 게 또 병원 입장에서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복싱을 했었어요. 복싱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학업적으로 또 일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리셋되면서 다시 학교 가서 일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힘든데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지? 그럼 더 피곤할 텐데. 근데 일하면서 퇴근하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웠었는데 오히려 뛰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네네. 거예요. 잠도 더 잘 자게 되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개운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유체적으로나 엄청 리프레시 되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샌드백을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 확 내려가거든요. 이게. 탕탕탕 소리 공명되면서 이 스트레스가 쫙. 또 학업이나 또 일적으로 힘들었던 거에서 벗어나서 잠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복싱이 있어서 그 시기를 버텼을 수도 있겠네요. 하늘 꼭대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어떤 거를 성취해 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처음으로 느꼈던 그 보람과 행복. 부모님한테도 당당하게 합격했다. 드디어 이제 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처음에는 되게 정규직이라고 해서 만족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으로 따지면은 이제 초봉도 나쁘지 않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간호사로서 프라이드도 있었고 저는 이제 내과 중환자실에서 일했었는데요.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베드로 누워 있고 간호사가 1명이나 이제 2명, 많으면 3명까지 맡아서 그분들을 치료를 담당하는 게 심각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신 거네요. 네, 보통 중증도가 되게 높으세요. 제가 했던 일들이 생명과 다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규 입장으로서. 이게 지속될수록 좀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것 같고요.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정도의 바쁨. 점심을 못 먹을 정도의 이제 바쁨이랄까? 근무 교대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여가지고 수면 시간도 계속 불규칙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되게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이제 망가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망가지더라고요. 살짝 우울감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출근길에 이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은 저 차에 좀 다쳐서 출근을 안 하는 네, 상황이 안 하- 왔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다쳐서 출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앉아있을 시간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중환자실이나 뭐 다른 병동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 동기 10명 중에서 남은 건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어떤 친구. 거의 다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을 버틴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신 거였네요. 신규들이 25,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미 32살이었었어요.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무 강도가 삼교되고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이미 됐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내 적성을 살려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병원의 응급실에는 이제 소방공무원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소방공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게 되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가서 조금 업무 강도가 낮게 일을 하고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제 시험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거는 진짜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시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일을 끝내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당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었었는데 공부하는 영상을 생방송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목을 적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앉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동기부여를 만든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에는 이제 필기시험도 있는데 체력시험도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운동을 찾다 보니까 헬스다. 하다 보니까 몸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늘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 해서 프로필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절박했던 것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올해 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저한테 있었고 계속 이제 나이를 말하는데 제 또래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뒤처졌다는 거에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올해 붙지 않으면 점점점 따라잡는 속도가 이제 밀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서를 많이 읽었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진짜 책처럼 읽었었던 것 같고 진짜 외워야 되는 부분을 요약 노트로 가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문제 풀면서 이제 살을 붙이고 소방에는 화재도 있고 또 구조도 있고 구급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마주하는 구급 파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그거에 탑승해서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까지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선 안정적이고 근무 패턴이 규칙적이에요. 교대 근무하시지 않으신가요? 교대 근무긴 한데 1년치 근무가 다 짜져 있거든요. 간호사는 그 다음 달 근무를 그 해당 달 마지막 주까지 모르는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사명감이랑 보람감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최근에 제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회복시켜서 이송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소방님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라고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울컥하면서 당연히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직장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구나 라는 사실에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되게 보람찼습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었고 무너지지 않게 해줬고 제가 가는 길이 어딘지 영상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찾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목표들을 이제 성취하다 보면은 이제 자존감이 좀 쌓이더라고요. 너무 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성취해 가면서 힘을 쌓고 내공을 쌓아서 더 큰 목표를 도전하는 게 어떤가. 꾸준하게 운동했던 그 바디 프로필 찍었던 것도 제가 단단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고 1년이지만 그 힘들었던 그 간호사 생활을 쭉 해서 했던 것도 그것도 저한테 조금 단단해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인 것 같아요. 이제 진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체력이 받쳐주면은 버틸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놓지 마시고
목표 설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직업적인 요소만 목표를 잡고 그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롱런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행복도 추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 같은 거. 꼭 나가서 어떤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좀 느끼고 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악기 연주나 뭐 자작곡 연주 같은 거를 했었었는데, 잠깐 동안 나만의 시간에 집중해서 갖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24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더 재미있고 행복하려면은 그 중간중간에 취미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둬라. 취업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까 어떤 재정비나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이제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아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은 저의 목표입니다. 둘째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 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주제들로. 안 그래도 유튜브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맞아요. 제가 성과를 내고 그리고 간호사가 되고 소방 공무원이 됐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는 사실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저가 사실 막 공부를 잘하거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솔직히 엄청 의지력도 낮고, 공부도 앉아서 뭐 1시간 공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내 일기장이 되게 창피하게 세상에 공개된다는 게 너무 쪽팔린 거죠. 그래서 내 일기장을 좀 더 나중에 자랑할 수 있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저를 봐주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 나은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세상을 보는 뭐 시선이라든지 용기도 많이 얻고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응원을 받으니까 맞아요. 더 도전적이 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채널 운영 열심히 잘 하셔서 그 신수방님의 삶이나 결혼 생활이나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